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블록체인에 관한 질문 20개를 선정해서 2회에 걸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IT, 정보통신 전문 변호사인 건 아시죠? 저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령 제작에 참여한 바가 있고요. 개인정보 불법 판매 집단 소송,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하자 소송, 영업비밀 유출 소송 이런 거를 이제 다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같은 데이터 3법 자문도 종종 하고 있고요. 제가 워낙 이 변화하는 세상에 이 최전선에 서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데요. IT 기반의 신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놀러 오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그러니까 블록체인 Q&A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블록과 블록을 체인으로 엮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블록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된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에 정보가 꽉 차면은 새로 블록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기존의 블록과 새로 만들어지는 블록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연결을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된 블록들의 동시에 저장을 하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현재의 현금 거래 체계를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럼 뭘 대체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끼리 금융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은 한국에 있는 관영이가 미국에 있는 철수에게 돈 100만 원을 보내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관영이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철수한테 100만 원을 보내줘라 라고 은행에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뭐부터 하나요? 그러니까 관영이의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100만 원이 관영이의 계좌에 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수수료를 떼고 미국에 있는 철수한테 돈을 송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은행의 역할이 뭐죠? 자,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몇 날 며칠에 관영이가 철수에게 돈 얼마를 보냈다라고 은행에 있는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 이제 몇 날 며칠에 관영이가 미국에 있는 철수에게 돈 얼마를 보냈다라고 이제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은행은 장부에 기록을 하고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블록체인은 이런 거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은행과 각종 금융기관들은 오랫동안 사람들 간의 돈 거래, 즉 금융을 도와준 제3의 중개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온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같은 중개자도 완벽한 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생겨난 겁니다. 가령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 관영이가 미국에 있는 철수한테 돈을 보낸 과정에서 은행에 상당히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죠. 지금은 전 세계 은행 간의 스위프트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그걸 통해서 며칠에 걸쳐서 이제 그 송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돈을 맡겼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고 은행도 이제 파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도 만약 이제 해킹을 당해서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걸 이제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관영이와 철수가 둘 간의 이제 그 돈 거래를 이제 한 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장부를 중앙 서버에 꽁꽁 숨겨 놓고서 보안을 유지합니다. 이런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자니까 이제 거래 비용이 이제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건 역발상을 제한하는 겁니다. 장부를 꽁꽁 숨겨 놓는 대신에 그들의 거래 내역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개하고 이거를 전송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거래 당사자의 개인 정보만 빼고요. 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철수가 관영이한테 돈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고 쳐요. 그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거래에 따르면 철수는 본인이 관영이한테 돈을 갚겠다는 선언을 하고 거래 내역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거래 내역을 동시에 각자가 가진 장부에 동시에 기록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서로 검증하고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검증이 된 블록, 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컴퓨터로 연결된 다른 사람들의 거래 장부랑 비교해서 과반수로 검증된 블록인데요. 자, 이렇게 검증된 블록만 이전의 블록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만 사본이 만들어지고 동기화돼서 각 사람들의 컴퓨터 장부에 분산해서 저장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은행 대신 모든 사람들이 철수가 관영이한테 돈을 갚은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서 보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만인에게 공개하면서 지급 보증을 하는 셈입니다. 이게 일종의 탈중앙화되고 공개된 분산 거래 장부인 셈이죠. 네, 요즘은 그래서 거래 내역을 좀 암호화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래 내용마저도 좀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수가 관영이에게 돈 갚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장부에 이제 기록하기 때문에 장부를 조작하려면 그 사람들의 장부를 동시에 조작해야 합니다. 그 장부를 가진 사람이 뭐 열댓명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런 사람들이 뭐 수천, 수만 명이 되면 사실상 위조가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셈이죠.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이 동시에 수많은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기록을 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그게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사람들이 기존 금융기관,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은행에 대해서 갖고 있던 신뢰가 많이 무너졌는데요. 자, 이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으로 개인 대 개인, P2P의 그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이 발표가 돼요. 이 논문의 요지는 순수한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거나 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기관 같은 중개자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중앙화와 신뢰성 확장이라는 가치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보를 중앙 집권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유형 또는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그죠? 가령 이제 관영이는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변호사가 제공하는 가치가 뭘까요? 작게는 개인과 기업, 뭐 크게는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법치주의와 리걸 마인드에 기초해서 이제 해결해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관영이는 이런 변호사가 가진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화폐를 받는 거죠. 자,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변호사의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직업들은 이런 유무형의 가치를 거래하면서 시장에 참가를 하는데요. 블록체인은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 간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